제 생일인 거랑 여러분 수업하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 일단은 답지를 좀 먼저 드릴게요. 하품 모의고사 답지. 자, 그리고 다 하시면은 결과를 좀 보여주세요. 하필이면 오늘 떨어졌네? 오늘 중요한 얘기 해야 되는데, 그치? 현수야. 하필이면 오늘,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얘기 해야 되는데. 잠깐만, 내가 잘못 보면 안 돼. 뭐지? 자, 잘 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하품 모의고사 3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생각해보니까 꽤 오랫동안 이제 어법이나 이런 좀 특강을 좀 많이 한 것 같네요. 이번 달 거의 내내 그렇게 진행을 했죠.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내신 대비를 하게 될 텐데, 아니야, 여러분 오히려 내신 대비 수업이 더 수월할 거야. 아니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지를 좀 하자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일단 이제 듣기 숙제는 스탑, 스탑이고, 그리고 이제 정규 단어도 스탑.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오늘 나눠드린 이제 3과랑 4과 있죠. 그래서 이 교과서 단어로 이제 시험을 볼 건데, 일단은 3과만 시험을 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3과만. 그리고 쌤 그럼 ING PP도 안 보나요? 그건 봐야지. 이건 볼 거예요. 그래서 ING나 PP 둘 중에 하나로 제가 이제 시험을 볼 겁니다. 이거는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단톡방에 이제 공지를 해드리니까 다음 시간에는 ING 본다, 다음 시간에는 불규칙 본다, 이거 이제 공지를 해드리니까 그거를 확인해서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그 지난 내신 때 숙제 매일 했던 거 기억나죠? 갑자기 눈빛이 안 좋아졌는데 다들. 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아니고 화요일 정도부터 시작하면은 될 것 같아요. 화요일 내지는 수요일 날, 뭐 이때쯤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마찬가지로 그 일정표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께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또 학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일요일 날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숙제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일요일 날 한번 빼볼까?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량을 좀 보고 제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짜볼게요. 스케줄 한번 짜보고, 만약에 3과나 4과에서 어법이 좀 어려운 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좀 어쩔 수 없죠. 그럼 좀 빡빡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좀 이제 여유롭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잠깐만요. 날짜가 안 그다음에 뭐 진도 나가거나 하는 거는 뭐 지난번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뭐 서술형은 사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그거랑 무관하게 우리는 다 할 겁니다. 영장이고 뭐 다 할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서술형 나오고 안 나오거나 그렇게 될 거고, 뭐 이미 여러분이 한번 해봐갖고 다 알 것 같아서 딱히 설명드릴 게 없네요. 뭐 질문하실 사항 있으니까 내신 대비 관련해서. 없죠. 딱히 없잖아. 네, 그러면 수업해야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품 모의고사 3회
오늘은 이제 한 3개 지문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당연히 이제 3개 지문 정도를 다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지문 정도 보고 지난번처럼,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첨사 좀 봐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 좀 뒷번호 쪽이거든요. 뒷번호 쪽. 그쪽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까 제가 보니까 2번 문제 좀 틀려? 아니, 또 유연성도 맞았네. 2번, 그래. 자,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6, 7, 8번 준비했거든요. 6, 7, 8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6, 7, 8번을 이제 준비한 이유가, 일단 6번이 이제 빈칸, 7번이 흐름, 8번이 순서,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최대한 다양한 유형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좀 다른 번호로 이번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6번 부분 빈칸 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부분은 이제 제가 전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좀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이제 그 고등부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바로 이 빈칸입니다. 빈칸이 총 4문제가 나와요. 실제 이제 모의고사에서는요. 그래서 3점짜리가 보통 2개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모의고사 문제는 다 2점인데요. 3점짜리 문제가 10개가 있어요. 3점짜리 10개,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다 몇 문제예요? 35문제가 이제 2점짜리, 그리고 10문제가 3점짜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3점짜리 10문제 중에서 무려 2문제 정도가 이 빈칸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되게 중요하고 난이도도 꽤 높은 그런 유형이 되겠죠. 보통 이제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유형이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바뀌었는데, 최근에는 순서나 삽입 이런 문제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전통의 강자, 이 빈칸 추론이 좀 고난도로 좀 꼽히곤 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빈칸을 문제를 만약에 우리가 출제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자. 문제를 내는 입장이야. 그럼 빈칸을 초반에 뚫거나 중반부에 뚫거나 마지막에 뚫거나 뭐 셋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여러분 아무 말이나 빈칸을 뚫을까요? 아무 말이나 빈칸을 뚫진 않겠지. 뭔가가 좀 핵심이 되는 무언가를 빈칸으로 뚫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문제는 빈칸이 후반부에 나와 있잖아요. 후반부에. 그래서 이렇게 후반부에 빈칸이 나와 있는 거는요, 보통은요 2가지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2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 주제를 다시 말한다고 해서 주제, 재, 진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제, 재, 진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 좀 쉽게 말하면은 결론인데, 결론이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앞 내용 전체를 정리하는 요약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약. 됐어요? 이렇게 2가지 중 하나가 보통 빈칸의 후반부에 많이 나옵니다. 이 본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6번 문제 자체가 일단 3점짜리 문제기도 했고요. 난이도가 꽤 높았는데 왜 어려웠냐면요, 일단은 지금 요 부분은 주제 재진술이라기보다는 요약 쪽이 좀 가까워요.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가 들어갔냐면요, 패러프레이징이 들어갔습니다. 패러프레이징. 제가 이제 그 고등부를 수업을 할 때 되게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듣게 될 건데,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게 뭐냐면요, 다른 말로 바꿔 쓴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 쓴다. 됐어? 그래서 앞에 나와 있던 어떤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인데 다른 어휘를 활용해서 이렇게 말을 바꿔 쓰는 것, 이런 걸 우리가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빈칸 부분에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요약일 뿐만 아니라 패러프레이징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저랑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빈칸에 대한 답을 고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제 한번 볼게요. Recently, 최근에 I was with 이러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자, 최근에 내가 뭐뭐였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필자가 어떤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네요. 어떤 일화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있었대요. 고객과 함께 있었는데 그 고객이 누구냐면은 has spent 시간을 보냈었던 고객이래. 거의 5시간을 나랑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 고객과 있었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as we were partying through the evening. 자, part 하면은요, part가 동사처럼 쓰였죠. part가 원래 부분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분리가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동사로 쓰이면. 그래서 헤어지다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헤어지다. 자, 우리가 저녁을 위해 헤어지면서 우리는 reflect on 했답니다. 여기에서 이 reflect라는 단어가 있고요. reflect o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두 개가 좀 뜻이 달라요. 그래서 reflect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반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반사하다. 또는 뭔가를 반영하다라는 뜻도 돼요. 반영하다, 반사하다, 반영하다. 근데 reflect on은 좀 뜻이 다릅니다. 얘는요,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심사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뭐 이런 뜻이죠. 이 on 하나 붙었다고 해갖고 좀 뜻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기서는 reflected on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심사숙고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려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뭘 심사숙고했냐면요, what we had covered. 우리가 커버했던 것인데 이 커버가 다루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뤘던 거랍니다. That day, 그 날에. 우리가 그날 뭐 5시간 넘게 있었다며 고객이랑. 그러니까 그때 나눴던 이야기, 그러니까 다뤘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 해봤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혀에 이게 나갔고 아파갖고 지금 발음이 잘 안 돼요. 미안. 자, 다음 네? 뭐야 이거 왜 이래?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두 문장 읽었는데 처음에는 내가 고객과 5시간이나 있었다. 그리고 그날 얘기 나눈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봤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떤 내용이 나올까? 그 날에 나와 고객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이런 좀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 겁나 길죠? 쫄 거 없습니다. 자, even though처럼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하면요, 콤마까지 한 덩어리로 묶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덩어리. 그럼 비록 뭐 할지라도 우리의 대화가 was very collegial 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colleagu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죠? 동료라는 뜻이거든요. 동료. 이거를 형용사로 바꾼 거예요. 형용사로. 그럼 동료 같은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동료의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직역을 하면은 우리의 대화가 아주 동료 같은데요. 이게 뭔 말일까? 우리의 대화가 친구끼리 하는 얘기와 같았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윗사람 아랫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친구와 얘기 나누는 그런 수준이었다. 그래서 이게 평등한이라는 뜻이에요. 평등. 알겠죠? 자, 비록 우리의 대화가 아주 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I noticed that. 나는 알아챘습니다. 뭘 알아챘냐면 내 고객이 was holding a leg. 자, 한쪽 다리가 홀드 돼 있대요. 뭔가 딱 고정되어 있답니다. 어떻게? at a right angle. right angle이라는 게 직각이라는 뜻이거든요. 직각? 그러니까 직각으로 돼 있었답니다. to his body. 그의 몸에서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의 몸에 직각으로 유지하고 있는 다리가 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대화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다리가 뭔가 이렇게 직각으로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한쪽 다리라고 했으니까 약간 이렇게 돼 있었나 보죠. 자, seemingly는 겉보기에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wanting to 원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뭘 원하는 거야? take off on his own. 자, take off는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떠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것 스스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리.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야.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어. 대화를 하고 있어.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선생님이 있고 내가 이제 만약에 소민이라고 쳐볼게요. 막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이렇게 잘 듣고 있어. 근데 다리 이렇게 되는 거야. 다리 이렇게 되는 거야. 직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갖고 뭔가 그만 좀 떠들어라 이제. 나 빨리 가고 싶다. 얘가 막 자꾸 여기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 같아. 됐어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화가 평등했다. 되게 뭐 가불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뭐 고객이라고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뭐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었나 보죠. 그런 직업이었나 보지. 그런데 그거랑 무관하게 굉장히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객님이 뭔가 빨리 이제 가고 싶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즉 정리하자면 내 고객이 직접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죠. 나 가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한 건 아닙니다. 즉 말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간접적인 표현 뭡니까? 다리의 모양이죠. 이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난 얼른 떠나고 싶다라는 거를 표출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다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At the point I said. 자 그때 나는 말했습니다. 이제 눈치를 챈 거야 내가. You really do have to leave now, don't you?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은요 진짜 정말로 지금 떠나야 합니다. 그쵸?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얘 눈치 채놓고 빨리 가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쵸? 자 그래서 Yes, he admitted. 자, 네 라고 그가 인정했답니다. I'm so sorry. 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 입장에서 되게 미안할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게 막 진지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뭔가 내가 빨리 가고 싶다라는 게 티가 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미안하겠죠.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요 didn't want 원하지 않았어요. to be rude. 그러니까 무례하게 굴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례해 보일 수 있잖아요. 얘기하는데 막 빨리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근데 제가 런던에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5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이런 이제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나오고요. 자 이어서 보자면 here is a case. 자, 이거 여기에 예시가 있다. 이 case라는 게 사례, 예시 이런 뜻이거든요. 사례, 예시. 여기에 사례가 있답니다. 어떤 사례냐? 관계부사 나왔네요. 이러이러한 사례다. 해갖고 쭉 나와 있는 거야. 내 고객의 언어와 그의 몸의 대부분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요 다 이거를 요거 있죠. 요 언어랑 그의 고객의 대부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직접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직접적 표현. 됐어요? 직접적 표현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고객은요. 그래서 뒤에 뭐라 나옵니까? revealed nothing이라고 나왔거든. reveal 드러냈다인데 nothing이니까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표현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positive feelings라고 나왔죠. 긍정적인 감정만을 드러내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감정이란 게 뭐냐면은 나는 당신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싶어요 라는 이런 느낌을 계속 전달했다는 거죠. 왜냐면 그게 예의잖아. 그게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막 얘가 계속 시계를 봐. 얘기하고 있는데 막 5초마다 시계를 봐. 그럼 이거 뭐예요? 빨리 가겠다 이거잖아.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잖아. 난 실컷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티를 안 내려고 이제 말하는 말투라던가 나의 어떤 대부분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땠다? 티를 안 내려고 했다 이거야.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부터는 이제 뭐냐면요 슬슬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일화가 나왔죠. 고객과 이렇게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고객이 뭔가 빨리 가야 되는 것 같이 보여갖고 내가 눈치를 딱 채고 너 빨리 가야 되지? 맞아 미안해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빈칸 문장이 나오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이 빈칸 이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이 사람의 말과 몸의 대부분은 이 대화를 계속 지속해도 좋다라는 티를 냈다고 했죠. 하지만 그의 발은 어땠습니까? 그의 발은 대화를 원한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빈칸은 뭡니까? 대화의 지속을 원하지 않았다. 대충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대화의 지속을 원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분명히 나에게 말해줬답니다. 뭘 말해줬냐면요. as much as 이런 거 나오면 좀 해석을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저거를 좀 알려줄게요. 통문석도 좀 잘 못하고. 여러분 그 우리가 문법 시간에도 많이 배우는 건데 as 원급의 as라는 이제 형태가 있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뭐 오늘 전화가 오고 진짜 아니 무슨
아니 생일이 뭐 어쩌라고 씨, 왜 이렇게 연락 오고 지금 귀찮아 죽겠네. 죄송합니다. 자 다시. 자 그래서 as만큼 as가 이렇게 나오면요, 우리가 보통 뭐뭐만큼 뭐뭐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앞에 있는 as랑 뒤에 있는 as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생긴 것만 똑같은 거예요. 생긴 것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뒤에 있는 as는 전치사 또는 접속사예요. 품사가. 얘는요. 그래서 뭐뭐만큼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앞에 있는 as는요, 품사가 부사입니다. 부사. 얘는 부사야. 그래서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라고 해석이 돼요. 똑같이. 이렇게 해석이 돼. 원급이라는 녀석 자리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야 되죠. 형용사나 부사. 그렇죠? 그래서 이 부사가 형용사를 또는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것만큼 뭐뭐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면 as much as he wanted to stay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를 한 덩어리로 묶으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야 많이. 그러니까 여기만 해석해볼게. as가 똑같이라고 했죠? much는 많이야. 그럼 똑같이 많이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만큼? 그가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만큼 똑같이 많이. 됐어? duty was calling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duty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duty? 의무라는 뜻이거든요. 의무? 여러분 그 비행기 타러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duty free 있죠. duty free. 이게 뭐 하는데요? 이게 뭐 하는 데일까? 듀티 프리. 면세점. 됐어? 우리 공항 가면 있잖아요. 면세점. 아 혹시 공항을 안 가보셨어요? 면세점. 그러니까 듀티가 이거는 뭐 별거 아닌데요. 듀티가 의무고 free. 이 free 하면 니네가 알고 있는 free는요 두 개밖에 없어요. 무료 아니면은 그 뭐야 자유 이거밖에 없어요. 니네가 알고 있는 뜻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 free가 뭐뭐가 없는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sugar free가 뭐예요? 무설탕이라는 뜻이잖아. 무설탕, 설탕이 없는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duty free가 의무가 없는이라는 뜻이거든요. 의무가 없는. 어떤 의무가 없냐면요, 납세의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면세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말 의무가 was calling이라고 나왔답니다. 자 그래서 의무가 불렀대요. 부르고 있었대요. 자 이게 뭔 말일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앞 내용은 다시 한번 뭐였습니까? 그 사람의 말투라던가 몸의 대부분 어떤 이 바디랭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계속해서 대화를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특정한 한 부분 그게 바로 다리였죠. 다리. 그 사람의 다리는 여기를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표출하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접근해보자. 이 사람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진짜 속마음은 어땠어요? 떠나고 싶었을까? 계속 있고 싶었을까? 떠나고 싶었던 거. 이게 진짜 속마음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감추려고 한 거죠. 말투라든가 대부분의 어떤 몸짓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감추려고 한 거예요. 감추려고. 그런데 이게 티가 나버린 부분. 그럼 여기서 티가 났다는 거는 자기의 속마음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발이라는 게 하는 역할은 뭡니까? 이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낸 역할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속마음을 드러낸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네와 관련성이 있는 게 가장 정답에 맞겠죠. 자, 그러면 정답이 몇 번입니까? 아까 전에 요런 채점 다 했잖아. 정답 몇 번? 네. 자, 여기 보시면요. The most honest communicators라고 나와 있죠. 가장 정직한 의사 전달자라고 나왔습니다. 됐어요? 가장 정직한 의사 전달자.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가장 정직하다는 게 뭐가 정직한데? 이 사람이 속마음이 뭐라고요? 이게 속마음이었잖아. 그 떠나고 싶다는 게 속마음이었잖아. 그렇지? 그거를 드러내준 게 다리였으니까 이 다리가 이 사람의 진짜 진정한 마음을 표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얘가 가장 이 사람의 속마음을 정직하게 전달해주는 녀석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나온 거예요. 되셨죠? 나머지 보기를 한번 좀 보자면
1번에 a signal of his politeness 그게 공손함의 신호라고 했는데 아니 누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다리 이러고 있는데 이게 무슨 공손함의 신호야? 말이 안 되잖아. 오히려 반대죠 반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대화의 주제랍니다. 다리 이러고 있는 게 이 대화의 주제인가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express interest in my words 내 말에 대한 관심의 표시랍니다. 다리가 이러고 있는 게 관심의 표시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역시나 반대 내용이겠고요. 5번은 stepping excitedly onto the ground 자 바닥에 활발하게 발을 내딛는 상태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자 내 발 어디 한번 봐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나 5번도 정답이 안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쉽죠? 안 어렵죠? 그러니까 내용은 쉬워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빈칸 문제를 풀 때 연습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쌤 같은 경우도 그 보기문을 보기 전에 한글로 그냥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이걸 한번 써봤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연습을 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면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빈칸 문제를 연습을 할 때는요, 이 빈칸에 우리말로 뭐가 들어갈까를 한번 서술형으로 써본다 생각하고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갈 건데요. 7번이나 8번 중에 하나를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가 나을까? 현서는 다 어렵고 소민이는 어떻습니까? 그럼 공통된 거니까 흐름보다는요 제가 순서를 좀 적게요. 순서 8번 여기부터 자 순서를 좀 보겠습니다. 이 순서 문제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가장 어려운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요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학생들이 이 순서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 첫 번째 책을 안 읽어서, 두 번째 해석을 못해서. 이게 다예요. 이게 다야. 이 두 가지 때문에 순서를 못 풉니다. 자 여러분 순서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이 내용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고 이 내용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된다. 이게 말 그대로 순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순서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논리가 중요하거든요. 논리. 그러니까 왜 이 말 다음에 이 말이 나와야 되고 왜 이 말 다음에 이 말이 나와야 되는가 이 논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논리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글의 흐름이라는 이 논리를 알려면요 사실 이거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깨우치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를 깨우친다는 것 자체가. 이 논리, 순서에 대한 논리를 깨우치는 거는요 사실 체득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뭘 통해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은 여러분의 독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 순서 문제가 요즘같이 이제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이 순서 문제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요 국어 시험이 아니잖아. 영어 시험이죠. 그럼 당연히 해석이 돼야 뭐 논리고 나발이고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해석이 돼야 얘는 이 말이구나 얘는 이 말이구나 그럼 얘 다음에 얘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아니 뭐 해석도 못하는데 뭘 순서 문제를 풀어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은 조금 유형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는요 대부분 대체로 주제를 이용해서 푸는 게 많았어요. 아까 빈칸 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순서는 주제를 이용해서 푸는 거는 아니에요. 주제랑은 좀 다릅니다. 논리적 흐름이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왜 이 말 다음에 이게 나올까라는 어떤 예상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예상을 기반으로 한 추론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쉬운 내용이 아니죠. 이게 실제로 순서 문제에서 논리로 이제 못 푸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힌트가 될 만한 장치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순서 문제를 보면은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힌트가 될 만한 장치만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풀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유튜브에서 순서 문제 풀이법 이렇게 쳐봤어요. 그럼 굉장히 많은 강사들의 강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개를 봤어요. 조회수가 가장 높은 것들 위주로. 몇백만 회 조회수가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봤어 하나씩.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강사분께서 설명하시는 걸 내가 그대로 적용해서 다른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안 풀려요. 안 풀려. 그러니까 이게 그 강사분께서 이제 설명한 건 뭐였냐면요. 다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전제 조건.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방금 전에 말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 내용 다음에 당연히 이게 나와야 되지를 알고 있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고 두 번째, 당연히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겠지. 이게 전제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은요 들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뭐 순서 문제 풀 때 뭐 지칭하는 말을 잘 봐라, 뭐 연결사를 잘 봐라, 뭐 어쩌고 막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거 봐봤자 뭐해,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그냥 해석 잘하고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거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한 문장이 아니라 한 덩어리씩 이렇게 묶어놨는데요. 덩어리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겠죠 우리가.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학생들은 work 노력한답니다. To get good grades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요. Even when 심지어 뭐 할 때조차 그들이 have no interest 관심이 없을 때조차 뭐에? 그들의 공부에. 딱 여러분 얘기죠. 그렇죠? 나는 공부에 관심 없어. 하지만 나는 좋은 성적을 얻고 싶어. 도둑놈 싶어죠. 네. 딱 여러분이잖아.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직업적 진보를 추구한답니다. 심지어 뭐 할 때 지금 패턴이 똑같은 거 보여요 여러분? 똑같은 패턴 나오고 보이죠? 심지어 뭐 할 때 그들이 행복할 때. 근데 여기서 행복하다보다는요 얘들아 만족하다를 해석하는 게 좀 더 좋아요. be happy with가 뭐뭐에 만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뭐에 만족할 때? 직업에 만족할 때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됐어요? 자 우리가 지금 두 문장 읽었는데 이 두 문장을 한번 비교해보자. 첫 번째는 주어가 students였고 두 번째는 주어가 people이었어요. 자 학생들은 어떻다? 공부에 관심이 없어도 성적을 잘 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이미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도 더 좋은 직업을 원한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두 문장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자 이게 안 되면 이제 다음으로 못 나가는 거야. 자 학생들은 더 좋은 성적을 얻기를 원한대요. 항상 나의 공부에 대한 관심도와 상관없이. 맞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보다 항상 더 나은 직업을 얻기를 원한답니다. 공통점이 뭐죠?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요 더 나은 결과를 원한다는 거예요. 됐어? 이게 포인트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뭡니까? 사람들은 항상 기존보다 더 나은 결과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 우리 다. 그렇죠? 당연히 기존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싶지. 그냥 나 지난번보다 좀 못해도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 여러분이 하다못해 나중에 20살 돼서 알바를 하더라도 시급 100원만 올려줬으면 좋겠다. 100원이라도 더 받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A 내용부터 순차적으로 가볼게요. A 내용. 자, A 내용 보면은 It's like being a crowded football stadium watching the crucial play. 여기까지 한 문장. 자, 그것은 뭐와 같냐면요. being 있는 것과 같답니다. 어디에 있어요? 관중들이 꽉 찬 그런 축구 경기장이 있는 거랑 같대요. 근데 그 경기장에서 뭐 하는데요? 중요한 경기를 보고 있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경기를 보면서 관중들이 이렇게 차 있는 축구장에서 축구장이 있는 것과 같답니다. 됐어? 자, 이게 뭔 말일까? 좀 더 읽어볼게. A spectator. spectator는 관중이에요. 보는 사람. 관중은 several rows in front라고 나와 있죠. 요렇게가 앞에 나와 있는 얘를 수식하는 건데요. row라는 건 어떤 열을 말하는 거죠. 줄. 그리고 in front니까 앞쪽이겠죠. 그러니까 몇 줄 앞에 있는 한 관중이. 됐어요? 몇 줄 앞에 있는 한 관중이 stands up. 일어난답니다. 아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스크가 내려가요? 아이. 일어난답니다. 왜 일어나냐? To get a better view. 더 나은 관람을 얻기 위해서. 됐어? 그리고 a chain reaction. 연쇄 작용이 뒤따르게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경기장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옆면에서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잖아요. 영화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제가 좀 높게 그렸는데 내 좌석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막 흥분해갖고 와! 막 이러고 있어.
그럼 내 입장 이렇게 있으면은 안 보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경기를 불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일어나야지. 그치? 자, 그럼 내가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 내 뒷사람이 일어나겠죠. 그쵸? 이렇게 연쇄작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한 놈이 일어나면 뒤에 놈이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다 같이 앉아서 편하게 보면 되잖아. 그치? 근데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뭔 상관이 있을까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B 내용을 보겠습니다. And if someone refuses to stand. 자,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거절한다면 to stand, 일어나기를 거절한다면. 자, 앞에 사람이 일어났어. 그럼 나도 일어나야 볼 수 있어. 근데 일어나기 싫어. 그냥 앉아 있었어. 이런 상황이야.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might just as well not be at the game at all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might as well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는 편이 낫다. 됐어요? 그러면 그는요, 그냥 뭐뭐 하는 편이 나았었냐면 not be, 있지 않은 게 더 나았답니다. 있지 않은 게 그 장소에. 어디에? At the game at all. 그러니까 그 경기장에 전혀 있지 않은 게 오히려 나았다는 거죠. 됐어요? 지금 완전 진퇴양난의 상황이거든. 이 사람 입장에서 나 다리 아파, 서 있기 싫어. 그래서 그냥 앉아 있어. 앉아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경기가 안 보여. 그렇다고 서 있자니 어떤 일이 벌어져? 다리가 아파.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여기 안 있는 게 낫지. 경기장에 그냥 집에서 TV로 보는 게 낫죠. 됐어?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When people, 자, 사람들이 뭐 할 때, push goods, 자, 굿즈를 추구할 때, 이 굿즈라는 건 어떤 이제 상품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재화라고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재화. 됐어요? 재화라는 거는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이제 가치를 우리가 재화라고 하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재화를 추구할 때 어떤 재화냐면요, 이런 재화예요. That are positional. 자, 포지셔널 하면 포지션이라는 게 원래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할 때 여기서 이 위치적인이란 말이 왜 나왔습니까? 지금 위치에 관련된 걸로 지금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앞 사람이 가리면 안 보이니까 내가 일어나야만 위치에서 내가 이제 손해를 안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위치적인 그런 재화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추구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요, can't help being이라고 나왔네요.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잖아. 아니야? 처음 봐요? 생판 처음 봐? 수민이는 뭐 처음 볼 수도 있겠다. 뭐 이번 달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네. 한 1년 동안 얘기할 거예요. 내가 저 뒤끝 세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Can't help. 이거 cannot help ing. 그쵸? 자, 윤서야, 뭔 뜻이야? 우리 데일리 테스트에서도 봤었는데. cannot help ing. 무슨 뜻이야? 못 맞추면 오늘 7시에 끝내야겠다. 저 오늘 어차피 뒷시간에 수업도 없어요. 시간 많습니다. 무슨 뜻이야? 그래서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지? 이렇게 뭐 그런 표현도 있을 거예요. have no choice. 쓰기처니까 또 캔나버 동사원이요. 또 캔나 헬프버 동사원. 오케이, 다 잘 맞췄어요.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고. 이걸 알면 뭐하냐고. 뭔 뜻인지를 알아야지, 그렇지? 뭔 뜻이야? 내가 이거 심지어 외우는 법도 알려줬었는데. 헬프가 여기서 무슨 뜻이어갖고 그래서 이제 그거하다 이러면서 내가 뜻까지 내가 외우는 법도 알려줬는데 심지어 윤서가 벌써 고생 까먹었구나. 오늘 쉬는 시간 혹시 한 7시까지 달려볼까요? 아니 뭔 뜻이야 원래. 소빈이 혹시 알아요? 소빈이 뭐 안 배웠습니다. 한선 알고 있지? 가만히 있고. 이러면서 빨리 말하죠. 찾아볼 시간 내가 10초 줄게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이제 맞춰보자. 너무 하지 않을 수 없어.
맞아요. 네, 맞아요.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쌤이 어떻게 설명했으냐면은 이 help가 avoid랑 같은 뜻이라 했어. avoid가 무슨 뜻이야? 피하다. ing하는 걸 피할 수 없다. 됐어? 이런 뜻이라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탐색 능력이 대단한데 어떻게 빨리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뭔가 위치에 관련된 그런 이익을 추구하려 할 때 사람들은요 있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in the rat race라고 했는데 아마 이게 별주 단어로 나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치열하고 의미 없는 경쟁을 우리가 rat rac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의미하고 그런 치열한 그런 경쟁에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의미하고 치열한 경쟁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다 같이 앉아 있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다 같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잖아. 근데 한 사람이 일어나면 뒤에 일어나야 되고, 또 일어나야 되고, 또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 다 같이 결국에 일어나요. 다리만 아프잖아요. 그냥 다 같이 앉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근데 이건 되게 치열해요. 왜 치열합니까? 내가 안 일어나면은 안 보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To choose not to run is to lose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뛰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지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뛰지 않기로 선택하는 게 지는 거다라는 것도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내가 그냥 천천히 그냥 이렇게 걸어가.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다 뛰어와. 그럼 왠지 내가 늦으면 막 손해 볼 것 같아. 그러니까 횡단보도라고만 말해서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티켓팅을 하러 가고 있어. 만약에 티켓팅, 선착순이야. 근데 그냥 다 같이 천천히 가면 돼. 근데 막 뛰어가지고 횡단보도 가. 그럼 내가 늦어서 티켓팅 실패하면 안 되잖아. 그럼 나도 뛰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뛰지 않으면은 나는 티켓팅을 실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게 되는 거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 무의미한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C 내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내용은 곧 모든 사람이 is standing 서 있게 된답니다. Just to be able to see 그저 볼 수 있기 위해서 뭐를요? As well as before. 자, 이전만큼 똑같이 잘 아까 배운 거야. as well as 이전만큼이나 잘 보기 위해서.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전이라는 거는 모두가 앉아있던 상황. 됐어? 그러니까 모두가 앉아있을 때 이렇게 보일 거야. 그렇지? 근데 얘가 일어나. 그럼 내가 그 전과 같이 보려면 나도 일어나야 돼. 그래야 내가 똑같이 볼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은 is on their feet. 자, 그들은 서 있게 된답니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앉아있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나 no one's position 그 누구의 위치도 has improved 개선되지 않았다. 왜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다리 아프잖아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C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ABC를 지금 다 읽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순서로 가야 되는가? 자, 일단은 여러분 맨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 이 축구 경기 관람에 대한 얘기가 나왔나요? 맨 처음에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사람들은 더 나은 결과물을 원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축구 경기장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온 게 어디예요? ABC 중에 맨 처음에 축구 경기장 지금 축구 경기장 얘기잖아 전부 다 ABC가. 근데 축구 경기장 얘기가 맨 처음 나온 게 어디죠? ABC 중에? 네, 맞습니다. A죠, A. 그렇죠? A에 해당하는 내용 여기를 보시면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다? 축구 경기장, 붐비는 축구 경기장에 있는 것과 같다. 이 얘기를 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A가 맨 처음에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B, C가 전부 다 축구 경기 관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A 다음에 B가 나올지 C가 나올지를 봐야 되는데, 자, B 내용을 보면은요. B 내용은 누군가가 일어서기를 거절한다면 이라는 내용으로 나왔고요. C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서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먼저 나올까요? 얘가 먼저 나와야겠죠. 모든 사람이 서 있게 된다. 됐어요? 왜냐면
A 내용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 나왔습니까?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앞에서 일어나. 그러면은 뒤이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자, 그럼 연쇄 반응이 다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일어선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일어선 상태가 된다라는 C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일어서긴 했는데, 근데 이게 결코 그 누구의 위치도 나아지지 않았어. 그리고 또 만약에 누군가가 일어서기 싫어한대. 그러면 얘도 결국에는 손해를 보는 거야. 이 경기장에 있는 것 자체가. 왜 이런 무의미한 치열한 경쟁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 C, B 순서로 나와야 올바른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해설한 거는요, 그 어떤 기법도 넣지 않았습니다. 원래 순서 문제를 풀 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단서들이 있고요. 이 단서를 기반으로 푸는 게 원래 정석이긴 해요. 그 단서를 사실 제가 다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이라든가, 그리고 요 밑줄 이게 다 단서들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 밑줄 이게 다 단서들이에요. 근데 단서보다 말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해석만으로도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일단 좀 정석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용만을 이제 본 건데요. 자, 그 전체 정리를 좀 보여드리자면 사람들은 더 나은 위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축구 경기장에서 축구를 관람하는 게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연쇄 반응이 벌어지는데 그 연쇄 반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지만 누구의 위치도 나아진 점이 없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일어나길 거절한다면 경기장에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결국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무의미한 경쟁이 필수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면요,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 한때 되게 좀 말이 많았던 게 그 음원 사재기 막 이런 거 한참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다 같이 사재기를 안 하면 돼요. 그렇잖아. 다 같이 사재기를 안 하면요, 괜히 내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돈 더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음원 사재기를 해서 팍 떴어. 그럼 이제 어떻게? 너도 나도 다 음원 사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악 차트에 상위권에 진입하려면.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사재기를 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도 무의미한 치열한 경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게 한쪽에서 팍 튀어버리니까. 다 똑같아요. 음식점 하나를 차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뭐 어떤 빵집을 하나 차려. 맞은편에도 빵집이 있어. 저기선 1,000원에 팔아, 크림빵을. 그럼 나는 800원에 파는 거야. 됐어? 그냥 나도 똑같이 1,000원에 팔면 되거든? 둘이 똑같이 1,000원에 팔면 돼. 그리고 맛으로 승부 보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경쟁에서는. 어떻게? 어떻게든 손님이 저기보다 우리 가게에 많이 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여러 가지 메리트를 줘야겠지만 대표가 가격적인 메리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800원으로 맞춰. 이제 맞은편에서 저 자식들 봐라. 난 700원. 나 650원. 600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이런 무의미한 이제 이런 치열한 경쟁을요. 그래서 조금 전문 용어로 경제학 용어에서 치킨 게임이라고 불러요. 치킨 게임. 특히 방금 전에 제가 말한 이렇게 이렇게 가격을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런 식의 이제 경제학 용어에서도 실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떤 경쟁이든 간에 이런 무의미한 경쟁이 다 필수적으로 깔려 있다. 이거를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첨삭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끝나고 첨삭할 거기 때문에 촬영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수경이 빠이빠이.